자, 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한번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여기 이제 주봉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몇 주째 지금 흐름이 좋죠. 보면은 주봉인데 지금 보면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 이게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보면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은 주는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인다. 이것은 이런 그림은 이제 아무튼 세력들 아니면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구간에 가면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게 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도 줄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격 조정도 이렇게 봤죠.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 가격 조정도 이렇게 받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있는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줄면 이렇게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량이 늘면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이게 거래량 대비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줄면 가격도 이렇게 내려오고 거래량이 올라갈 때 가격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세력들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세력들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게 개인들처럼.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구간에 오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본인들 세력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타이밍에는 아무튼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그런 자리 아니면 그런 구간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데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은 세력들 아니고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죠?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을 주는데 가격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흐름을 만든다. 이것은 세력들의 의도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세력들의 의도가 뭐냐? 이건 이제 가격을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장대 양봉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몸통이 있는 이런 캔들을 만들고,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늘 시작인데 오늘도 막 4% 5% 비트코인은 하루에 4% 5%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하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00조, 이렇게 많을 때는 500조 근처 이렇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하루에 한 4% 5%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 정도, 이 정도 시가총액을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크죠.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루에 이렇게 4% 5% 오른다는 것은 엄청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 막 어떨 때 막 8% 10%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건 급등하는 거고요. 보면
자, 이게 좋은 흐름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몇 주째 비트코인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처음인 오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력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뭔가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를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차트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눈치채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 ETF 관련해서 그 현물 ETF가 이제 지금 아무튼 현물 ETF 상장시키는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될 건지 그런 것을 우리 개인들이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벌한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한 세력들은 뭐 그런 거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나 어떤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우리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보망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선반영해서 이렇게 미래에 알고 있는 호재를 미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미래에 있을 호재들을 미리 이렇게 가격에 미리 이렇게 선반영해 가는 거죠. 선반영. 지금 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년에 4월 달, 5월 달 있는 반감기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근데 ETF 관련해서도 그게 뭐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 시기가 어디쯤이냐, 언제쯤이냐, 그죠? 몇 년도 언제쯤이냐, 이건 이제 개인들이 알기 힘든 건데, 그래도 글로벌한 세력들은 그래도 이래저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어쨌거나 좋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구간들, 이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그랬죠.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제가, 이 불타기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없는 분들은 좀 사는 것도 괜찮고, 있는 분들은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좀 더 사겠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게 불타기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런 데서 부인들 어떤 그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좀 불타기를 좀 하면 그게 나중에 잘 고점권에 가서 보면 수익금을 그만큼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있잖아요. 이 불타기를 결국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수익금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만들어 두려면 중간중간에 좋은 불타기 타임. 그러니까 불타기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불타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타이밍에 맞춰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고점 근처에서 불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런 타이밍에서. 그래서 고점권, 이게 바닥권에서 고점권까지 가는 동안에 불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적으면 한두 번, 많으면 한 서너 번, 그래요. 적으면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 근데 개인들은 불타기를 해도 막 아무 때나 하니까 그 불타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고점권에 가서 불타기 하면 뭐 더군다나 그건 아는 것만 묻은 것이 되는 거고. 제가 불타기를 아무 데나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부분.
비트코인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불타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비트코인 흐름은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흐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든 적든 들고 있는 분들은 아주 해피한 흐름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로 들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은 하더라도 이걸 중장기로 이렇게 버티기로 이렇게 잘 들고 있으면 이런 해피한 구간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나간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런데, 그죠? 이런 데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게 조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편안한, 그죠? 우리가 버티기를 해도 아주 편안하게 버티기 하는 거죠. 이런 데는 혹시 막 여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되는 구간이라면 지금 같은 구간에는 그냥 편안한, 그죠? 자고 일어나면 조금 올라 있고 자고 나면 좀 올라가 있고 이러면서 우상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이 눈치도 잘 못 채고 이런 거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흐름이 좋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권에 가면 지금 업비트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한 190개 정도 있잖아요. 보면 비트코인 빼면 한 189개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알트코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지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중에 자기 전고점 근처 8천만 원, 9천만 원, 뭐 1억 이런 근처 가 있으면 업비트에 있는 그 189개 알트코인들은 다 올라 있을 거예요. 다 올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올라 있습니다. 나중에 상장 폐지만 되면 다 올라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장에서 그냥 플러스 10% 올라 있고 어떤 것은 플러스 뭐 5% 올라 있고 어떤 건 플러스 20% 올라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보면 어떤 알트코인은 막 에서 10배 올라 있고 어떤 알트코인은 막 20배 올라 있고 어떤 막 알트코인은 그저 막 50배 올라 있고 어떤 알트코인은 100배 올라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음? 다 올라 있긴 한데 나중에 보면 고점권에 가서 보면 근데 이렇게 막 10배, 20배, 50개 이렇게 지금 업비트에 보면 비트코인 빼면은 지금 이게 190개 있잖아요. 업비트에. 근데 비트코인 빼면 189개 있는데 189 중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요렇게 올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 있고 여기 이제 189개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상위 이것도 상위 몇 프로?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한 20개, 그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알트코인들이 요렇게 올라. 그럼 요렇게 올라가 있는 알트코인들이 어떤 알트코인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을 잘 찾아서 고생이 되더라도 중장기를 들고 있어야 나중에 비트코인이 고점권을 향해서 가는 중간중간에 알트코인의 아무튼 불장이라고 그러죠. 시즌이 왔을 때 아무튼 5배든 10배든 그 이상이든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강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알트코인을 지금 두 개를 말씀드려 놓은 거죠. 앱토스하고 셀스홀드를 지금 당장 안 간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것은 나중에 비트코인이 자기 고점권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죠? 한 10%, 5%, 10% 안에 들어가 있을 그런 알트코인들을 지금 개인들이 관심이 없을 때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알트코인들을 좀 이렇게 본인들 비중에 맞춰서 이렇게 사서 들고 있어야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거고 그런 가능성이 이제 기술적으로 왜 가능할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르고 내리고 오늘 내일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들 시즌에 오면은 그때는 제가 알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자, 특별히 그 앱토스나 스레스홀드는 지금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앱토스 스레스홀드 중심으로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요 계좌는 요거 이제 의미 없고요. 여기 이제 추정의 딱금이 좀 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뭐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 시장이 이렇게 횡보만 해도 계좌는 불어나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막 확 불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다니까요. 계좌가 불어날 때는 이렇게 눈에 그냥 보일랑말랑하게 불어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복리로 조금씩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계좌가 딱 눈에 보이게 불어날 때는 시장이 고점 근처 갔을 때예요. 고점 근처. 그때는 복리 효과가 커지니까 그동안 쌓였던 복리 효과가 커지는 게 시장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 중간 정도 어깨 근처, 중간에서 어깨 근처 갈 때까지도 계좌가 불어나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여도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중간 이상 넘어서고 이렇게 어깨 근처 넘어가고 이러면서 본인들 계좌가 이제 막 50%도 돼 있고 뭐 70%도 돼 있고 많게는 게 그죠? 100%도 돼 있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에다가 이제 여기 총 장부금액 그죠? 이 총 장부금액도 이게 아니고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있잖아요. 코스피 3200 갔을 때 3300이죠? 그때 여기 숫자가 플러스 4500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시장이 우상향해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 플러스 당연히 알파. 근데 이 알파가 얼마만큼 클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당연히 가야 되고요. 요건 당연히 가야 되고, 이 알파가 얼마만큼 클 거냐. 오히려 이것보다 더 커지는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계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지금 뭐 계좌가 막 금방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듯이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보시면 여기 지금 내려왔다가 또 반등하죠. 근데 반등을 해봐야 여기에 여기고 여기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결국 여기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 간다. 여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고 그렇게 가나 안 가나 보세요. 이렇게 가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결국 저 밑에 있는 여기도 간다. 그러니까 1220대 초반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율의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은 저희 주식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환율이 왜 이렇게 가는지는 그건 미국의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걸 환율이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환율이 먼저 알고 그거에 맞춰서 환율이 먼저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계속 저기 1200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거다.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냐 문제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환율이 이렇게 해서 1200대 초반까지 아니면 1200 깰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려가면 우리 시장은 이제 저기 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바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고 지금 환율의 흐름이 우리 시장이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조건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환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했죠, 제가. 그 환율은 이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환율은. 그리고 제가 유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요. 유가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또 내려왔죠, 음봉으로.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75 있죠? 딱 7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을 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지금 가격대 흐름이에요. 요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지금 이게 유가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여기 75달러. 75달러 근처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좀. 이게 시장을 위해서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지금 좋은 조건들이, 이걸 좀 연결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개인들이. 다만 그냥 그날 시장에 오르고 내리고 뭐 이것만 보니까 그렇지. 지금 보면 시장에,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아까 환율이라든지, 환율의 흐름이죠.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양대축인 그 환율의 흐름과 유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는 우리가 많은 경제지표를 얘기하지만 이 환율하고 유가 흐름이 아무튼 이게 우리 그 주식시장이 좋은 쪽으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쪽으로 계속 흐름이 이미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작년 9월, 10월이잖아요. 이 작년 9월, 10월이 우리 시장 바닥이었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으려면 이 유가의 고점을 보시면 돼요. 유가의 고점일 때가 우리 주식시장의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의 고점이었을 때가 우리 시장의 바닥이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우리 주식시장 바닥을 어떻게 잡아? 이렇게, 그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지나봐야 알지. 응? 근데 그 환율과 유가의 고점 근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식시장의 바닥 근처가 어딘지를 거꾸로 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 유가가 바닥 근처 오면은 그때가 우리 시장의 또 고점이 되겠죠. 그때가. 응? 그리고 환율의 바닥 근처가 오면 거꾸로 우리 주식시장이 고점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그냥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먼저요.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신용장고 보세요. 신용장고가 이렇게 그냥 17조 돼 있잖아요. 17조 돼. 시장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도, 시장은 계속 그죠? 오르는데도 신용장고는 크게 늘지 않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시장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개인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이 신용지수 썼다가 반대 매매로 엄청 털려가지고 그 계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시장이 올라도 계속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투자자 매매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코스피는 개인들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피 올랐죠. 근데 코스닥은 거꾸로 개인이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대로 쌍끌이 매도를 했죠. 쌍끌이 매도.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기관이 팔았죠. 그러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뭐 샀을 거냐? 오늘 뭐 샀을 거냐? 뻔하죠. 뭐 샀겠어요, 개인들이? 뭐 샀겠어요, 오늘? 오늘
에코프로 BM 샀지 않겠어요? 왜 샀겠어요? 주말에 호재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뭐 그냥 에코프로 BM을 엄청 샀겠죠. 이 에코프로 BM 산 거죠, 이게 보시면. 그 누가 팔았어요? 그럼 기관은 뭘 팔았겠어요? 뭘 팔았겠어요?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개인들이 너도 나도 에코프로 BM을 사지 않았겠어요? 보시면 오늘.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살 때 나도 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수급을 보면 재밌잖아요. 보시면 이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장은 우리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과의 싸움이에요. 그 여기 코스피는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왜 팔았겠어요? 뭘 팔았겠습니까? 왜 팔았고 뭘 팔았고 코스피를 개인들이 왜 팔았냐? 코스피가 오르니까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올랐겠죠. 그럼 종목이 올라서 수익이 났냐? 아니죠. 개인들의 손실이 줄었을 거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달까지 개인들은 계속 팔 거다. 그나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팔 거다. 그건 수익 내역 파냐? 아니죠. 그 손실을 줄여서 팔고 손실이 줄어드니까 파니고 이것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될 거다. 그걸 이제 저희는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보시면 여기 지금 전고점 근처 온 거예요. 전고점 근처에 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나스닥은 이제 여기 전고점 저는 돌파할 거로 봅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이 지금 좋죠. 이게 우리 시장 흐름보다도 더 좋아요. 우리 시장은 왜 나스닥만큼 이렇게 좋은 흐름을 못 가냐? 그게 2차 전지의 영향입니다. 아직까지도. 자, 보시면 코스피는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놓고 결국 거기 올라왔죠. 여기서 계속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거 제가 계속 매주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그 반도체 쪽 이런 그 우량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우량주 몇 개 그런 종목들 흐름은 오히려 좋은데 그 지수의 흐름을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지수의 흐름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아무튼 20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 끝까지 그죠? 지금 연말 가까이 왔잖아요. 연말 끝까지 계속 2차전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지금 2023년 내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우상하고 있지만 여기 코스닥은 여기만큼도 못 갔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게 그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을 위해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을 위해서는 이 에코프로 BM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최소한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주는 게 좋아요. 시장을 위해서는. 왜 지수를 계속 깎아먹으니까 이게. 응?
그래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다른 어떤 우량주들이 시장을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지수를 그런 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2차 전지의 그 아무튼 대장급, 부대장급 이런 종목들이 최소한 또 하락을 않거나 하락을 멈추고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는 좋다. 그렇게 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그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 시장은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구간을 넘어가면 좀 좋은 흐름으로 바뀔 거로 저는 봐요. 결국 이제 이 코스닥도 보면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 되고, 그죠? 코스피도 여기를 일단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고, 이게 다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2차 전지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종목들 몇 개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쭉 보실 때 캔들 보시면 여기 제가 있잖아요. 이게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 두 개,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양봉, 그죠? 여기 장대 양봉. 자, 그다음에 이런 캔들들은 별로 우리가 뭐 분석할 필요 없어요. 결국 어떤 종목이 가거나 시장이 가려면 결국 이 장대 양봉 몇 개가 합쳐져서 가는 겁니다. 결국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런 거. 이게 장대 양봉 몇 개가 합쳐서 종목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런 거요. 이게 상승을 할 때는 이런 음봉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음봉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음봉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상향에서 상승해서 갈 때는 이게 양봉들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게 나오고 또 기간을 두고 나오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나오고 또 기간을 두고 나오지만 요게 그죠? 잊어버릴 만하면 이런 양봉이 나오고 또 잊어버릴 만한 양봉이 나오고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가기 위한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연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가려면 매일매일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대 양봉이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잊어버릴 만하면 양봉, 잊어버릴 만한 양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2, 3주, 1, 2주, 2, 3주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보다 제가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삼성전자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지수를 2차 전지 종목들이 이걸 깎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간들입니다.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도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좋잖아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 여기 장대 양봉, 그죠? 여기 장대 양봉, 여기 양봉. 그래서 이 양봉들 몇 개가 합쳐서 지금 SK하이닉스를 위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몇 개, 그런 종목들 우량주들 몇 개, 이런 종목들의 지수를 계속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장대 양봉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렸고 그 장대 양봉이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음봉들 있잖아요. 음봉들 이게 내려올 때 음봉들 지금 이 음봉은 이 음봉의 연속성이에요. 이 양봉보다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별다른 양봉이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오늘도 그냥 십자 만들었네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지금 여기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바닥 만들고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 같은 날도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게 갭상승해서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그 오늘 여기서 갭상승해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주말에 걸쳐서 이 호재가 딱 나왔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서 갭상승을 시킬 때는 이게 저희야 뭐 에코프로 BM을 막 중점적으로 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 BM이에요 이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갭상승을 시켜서 만들고 결국 다 내려왔지만 그죠 거래량 없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그죠 그것도 호재가 그 주말에 발표를 딱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갭상승 시켜놓고 다 내려왔다가 결국은 여기서 다시 갭상승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개인들이 이제 주말에 이 뉴스가 주말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에코프로에 다 집중돼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십자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윗꼬리가 더 길어요.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더 길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십자로서는 그다지 좋은 십자는 아닌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도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이 거래량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거래량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글쎄요. 뭘까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저희는 뭐 에코프 BM을 할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저희가 에코프 BM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좋은 영향이 아니고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 종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갭상승해서 오늘 뭐 그도 한 십몇 프로 올라서 끝났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에코프로는 어땠냐 오늘 거꾸로 음봉 나왔어요 보세요 에코프로가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놓고 여기도 십자 나왔었잖아요 십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이 십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졌는데 오늘 지금 이게 자이사인 그 에코프로 PM이 이렇게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만큼 아닌데 거꾸로 음봉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거래량이 깨 있는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좀 좋은 의미냐 이게 좀 의미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기술적인 흐름상을 봤을 때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아무튼 시장에 미치고 있는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홍보라도 해줬으면 그러면 코스닥이 좀 좋은 흐름일 텐데 거꾸로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거래량을 실은 음봉이 나와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까지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안 좋게 만드는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에코프로 BM 매우에서 상승하는 시장을 그 모의산 에코프로가 다 깎아먹는 지금 그런 하루였어요. 오늘 보면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보시면 이제 제가 카카오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저희가 카카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는 보면 이 보세요. 여기 장대 양봉 여기 갭 상승 나왔죠. 갭.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닥권에서.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봉 나오죠. 양봉. 그죠? 여기서 횡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코프로하고는 전혀 다른 흐름이죠. 보시면. 그다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카카오가 지금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막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 악재가. 그죠? 막 뉴스 보면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그죠? 거의 한 달 내내 우상향을 했다. 이건 지금 세력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카카오 관련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 에코프나 이런 거 하느니 이런 카카오 오는 게 진짜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종목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에코프로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본인들 희망대로 보시면 안 되고 자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보세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보면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 장대 양봉 두 개, 이거 갭상승해서 그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 그다음 이건 장대 양봉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좀 나눠져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듯 했는데 장대 양봉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게 캔들의 흐름 보면 이 셀트론 헬스케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상향에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셀트론 헬스케어가 끌어올리는 지수를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피엠이 깎아먹고 있다. 코스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보면 7월 26일 이후로 해서 지금 벌써 한 4개월, 5개월, 4개월 정도 됐나요? 이렇게 3, 4개월. 3, 4개월 내내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금 관계를 보면, 보시면. 자, 근데 지금 이제 특징적인 종목을 보시면 제가 그 최근에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상한가를 가서가 아니고 보면 이게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우리 기술 투자도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들고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우잖아요. 여기 보면 이 거래량을 가지고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근데 여기 제가 얘기하는 그림이 딱 나왔죠. 보시면 여기 딱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이 가격은 쭉 이렇게 지키는 그러다가 여기서 꼬리 달긴 했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딱 터졌죠.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이 확 주는데 가격은 또 이렇게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기술 투자는 이것은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 이 종목을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저는 올라갈 줄 아니까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 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한은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력들이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왜 들어왔냐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올라올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그죠? 이게 지금 10월 한 말쯤 지금부터 한 달 전쯤 이때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아니 비트코인 우리 기술 이게 세력이죠. 우리 기술을 관리하는 세력이 비트코인이 오를 걸 알고 이 종목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또 매집을 또 하고 그래서 제가 한 2, 3주점 드렸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량 싣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더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제 관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종목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GS건설 제가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 GS건설 이렇게 잘 올라오고 나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 가격은 지키고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건설 쪽의 세력들이 아무튼 이렇게 좀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한 몇 개월 후에 있을 뭔가 어떤 호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건설주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건설주에서는 그동안에 그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금리를 이렇게 이제 동결하고 내리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건설주에는 이게 호재로 바뀐다. 호재로. 그래서 이렇게 이 건설주가 금리가 내리면서 호재로 바뀔 것이 이런 이제 이런 GS 건설을 통한 이런 대장주급 이런 종목들의 지금 선반영되고 있네요. 선반영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건설주 종목들 그 기존 분들을 좀 어느 정도 들고 계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국 건설주 흐름들도 아마 좀 좋은 흐름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GS 건설이 좀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GS 건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렇다고 지금 건설주 없는 분들이 지금 건설주 사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또 눈이 또 지금 횡보하고 있죠. 눈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줄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뭐 오늘 음봉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이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이게 이 변동성. 이것은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하락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 2년 후에 보시면 아 이게 조정이었구나. 이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아무튼 누닛을 들고 갈지 아닐지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결국 그렇게 가 있을 겁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바이오 파마도 이렇게 쭉 이런 장대 양봉 이렇게 조정하고 장대 양봉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때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이게 뺏는 겁니다. 음, 시간 지나면 결국 이런 종목도 이 전고점 일단 전고점을 향해서 갈 거다. 저희는 매도 안 했으니까요. 우선
들고 계세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도 흐름이 좋죠. 뭐 이런 날밖에 요동친 날도 있지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막 아래 꼬리 길잖아요. 이 거래량도 좀 이게 다 개인들 물량 뺏는 구간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 개인들 물량 어느 정도 뺏었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개인들 물량 뺏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상향을 하는 거죠. 이 우상향이에요. 여기 보면 거래량 줄는데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여기 정구점 다 왔잖아요.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거. 이게 조정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기 다 오잖아요. 여기 들고 있으면 결국 또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넘어가겠다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자, 그 네임보 로보틱스. 그 네임보 로보틱스도 이게 변동성이 크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좋은 흐름을 간 다음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보고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2, 3년 후를 보고 그리는 거라고요. 3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네임보 로봇도 중요한 이런 캔들들은 별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의미가 있으면 요 두 개. 그다음에 요거 며칠 전에 나온 양봉.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량 주는데 이것도 조정을 받는다. 이건 이제 이 개인들 물량 뺏는 구간이죠.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 물량 어느 정도 뺏으면 또 이런 거나 이런 거 또 만들겠죠.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3, 4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여기 수강님들한테 어떤 희망사항을 가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기 플러스 지금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한 또 이제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시장도 우상향하는 데다가 저희가 한번 해봤고 그쪽에 좀 또 나오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한 3, 4년 이렇게 해서 아마 잘 관리하시면 아마 본인들 계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선주, 정책주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건설 종목들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이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수십 개 업종 중에서 지금 최근 3,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그런 업종이 건설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종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그게 이제 금리 영향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아마 내년 상반기. 저는 2023년도 상반기에 건설 업종들이 이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거 해서 그래도 꽤 움직일 걸로 봤는데, 근데 전쟁도 좀 길어지고, 근데 네옴시티도 얘기 나오다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건설 업종들 종목에 그런 악재가 있으면서도 좀 이게 결국 잠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거꾸로 이제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면 이 금리도 이제 내린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들도 아까 이제 GS 건설에서 이렇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선방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한 1분기, 2분기 이렇게 하면서 건설 업종들도 좀 좋은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들이 좀 활발해지면 또 건설, 그 중소형 건설업주들이 또 그런 것들도 그 엮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그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